네, 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오늘 저희가 물레동 나와 있고요. 팀장 2명이서 결혼을 한다고 해요. 결혼식이 이 근처 신도림이랑 구로역 사이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온 김에 막간으로 한번 촬영을 하려고 근처 상권을 찾아보니까 제가 요즘에 물레동에 좀 가고 싶었던 가게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또 조사도 많이 했고 체크도 해놓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물레동 상권이 원래 뭐 제2의 성수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중공업지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가 뭐 2010년도 후반때부터 좀 성장을 해서 거래가 많거나 뭐 엄청나게 상권이 더 커지거나 이런 상권들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물레동 4가, 그다음 저 왼쪽이 물레동 2가인데 4가와 2가를 중심으로 상권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4가 지역이 삼성물산 등에서 재개발 소식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주상복합이 49층짜리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주상복합이 올라가면 원래 기존의 메인 상권이었던 물레동 2가에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 때문에 물레동 4가와 2가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것도 우리도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수동 같은 경우는 토지의 평수가 좀 컸어요. 200평, 300평. 저희 이제 빵이 크다고 하는데, 빵이 큰 토지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거기에 전시장들이 들어가기 되게 좋은 면적들이 많이 나오는 건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상권이 확장이 됐고, 그리고 확실히 강남에서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도심에서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런 면 때문에 성수동이 조금 더 상권이 빨리 발전했다고 볼 수 있고, 물레동 같은 경우는 근처가 또 재개발 지역이 좀 많이 묶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개발하고 신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이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모든 개발이 처음에는 좀 아기자기하고 재밌게 1, 2층 상권들로 계속 형성이 되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자본들이 들어와서 신축을 하고 상권을 더 업그레이드 나가고, 땅값이 올라가는 만큼 임대료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계속 더 높게 올라가야지 투자 가치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재개발들이 많이 묶여 있고 생각보다 성수동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여기다가 신축을 하거나 투자를 할 생각들을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물레동이 성수동에 비해서는 좀 성장이 더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가 쪽만 계속 메인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가에 이제 워낙 임대료도 비싸지고 뭐 젠트리피케이션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4가 쪽으로 확장이 됐다고 해요. 근데 4가 쪽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들어갔다가 나중에 뭐 한남 뉴타운 3구역처럼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권리금 형성이나 뭐 투자성이나 이런 거에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4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시면 곳곳에 조금 핫한 음식점들이나 요즘에 좀 트렌디한 곳이 생기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속 기계. 근데 확실히 성수동이랑 차이가 딱 그거죠. 뭔가 여기는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조그맣게 쪼개져 있다고 하면 성수동은 막 자동차 정비소처럼 크게 면적이 돼 있잖아요. 그 느낌 자체가 여기는 뭔가 아기자기한 약간 연남동? 그래서 원래 물레동이 연남동이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중공업지는 같은 중공업지지만 여기는 좀 작게 쪼개져 있는 연남동 같은 느낌일 수 있다. 오히려 조금 저는 그 도전적으로 음식점을 잘하거나 카페 같은 경우를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분위기 내기에는 훨씬 더 좋은 동네가 아닌가. 네. 음식점이 음식점 티가 안 나네요. 그렇죠. 약간 오히려 나만의 음식점을 찾아간다라는 느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컨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엔 그런 것들 좋아하니까.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곱창집도. 보통 물레동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저녁 상권, 술 상권 이런 데도 이렇게 돼 있네요. 작업복과 섞여 있는 굉장히 재밌는 상권이긴 한데, 사실 요즘에 연남동도 약간 침체돼 있고 약간 이 서부권에서 재밌는 상권이 없잖아요. 이쪽 물레동이 그런 걸 조금은 대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4가 같은 경우는 좀 가성비, 2가에 비해서는 임대료가 좀 싸기 때문에 내가 뭐 마케팅이나 실력에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이 올 만한 상권이고, 지금 2가랑 4가를 비교했을 때 이 4가가 훨씬 상권이 안 좋잖아요. 토지가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여기 이제 재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내가 아파트를 받거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서 이쪽이 건너편에 비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보통 다 5, 6천대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생각보다 25년에 많이 찍혔더라고요. 이가 같은 경우는 공사하는 데보다 오히려 가게가 많다. 길을 하나 건넜을 뿐인데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는 평당 임대료 거의 15만 원 가까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30평 기준으로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임대료를 내니까. 이 양키 통닭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제 맛집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진짜 네. 좋아하는 네. 데가 있는데 네. 능이백숙집이에요. 능이백숙? 여기서 능이백숙을 먹나요? 능이백숙 먹으러 물려. 뭐 요즘에 사실 확실히 서울에 이제 뜨는 상권들 가보면 약간 뭐 외국 음식과 퓨전되어 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고, 카페도 굉장히 트렌디하게 잘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성수동의 옛날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동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큼 상권이 커질 확률이 좀 있을까요? 근데 성수동은 이런 음식점 상권에서 빠르게 판매점 상권으로 돌아섰거든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전시 상권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인프라가 되게 좋은 지역들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사실 면적이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전시 효과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한계가 있는 거죠. 층고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높은 건물 없죠. 다른 용도로 이렇게 꾸민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아까 층수가 낮은 네. 게 뭐가 걸려 있어서 낮은 거예요? 아니요. 여기는 건축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여기 사실 뭐 짓는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다 뭐 오피스 할 것도 아니고 1, 2층 상권들 빼고는 사실 특별하게 들어올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상권 되게 재밌는 게 강남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강남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쉽게 투자자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등포가 뜨는데 조금 한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뭐 이렇게 돼 있네. 건물 다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쪽에 사실 어느 정도 면적들이 좀 크면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시설들이 좀 들어와 줘야지 여기에서 좀 다른 발전들이 좀 생길 텐데 토지들이 좀 작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필지 같은 거 다 묶어가지고 좀 크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이 협상 봐야 되잖아요. 예전 시행사들은 이렇게 토지주들 한 분 한 분을 사실 만나고 협의를 보고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지으면 무조건 뭔가 메리트가 있었던 시기거든요. 우리나라 건설 경기도 좋고 분양 경기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시행사들에서 빨리빨리 개발 행위를 하려고 되게 시도를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잘 안 해요. 다 세팅돼 있어도 될까 말까야. 근데 제가 확실히 상권들을 많이 지켜보고 제가 촬영하면서 공부해보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상권은 복합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거와 유동인구가 복합이 돼 있든 아니면 오피스와 유동인구가 복합이 돼 있든 이런 뭔가 복합성이 있는 상권이 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그냥 유동인구 하나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그 정도 하나의 약간 상권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근처에 좀 대형 주거시설들이나 아니면 대형 오피스 시설들이 좀 들어와야 그게 좀 채워지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강남 쪽에서 거주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객단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소비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뭐 좀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로데오보다는 이태원에서 소비를 많이 하니까 오히려 이태원 상권이 좋고 뭐 성수에서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수가 좋은데 보통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수나 용산 정도까지는 움직이는데 여기는 잘 안 와요. 저도 오늘 여기 1시간 잡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33분밖에 안 걸렸어. 생각보다 가깝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심적인 거리는 굉장히 멀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데 안쪽 보면 얼마나 골목이 재밌어. 약간 을지로 같기도 하고 물레동에 보면 이런 대형 건물들이 없거든요. 4층짜리 5층짜리가 보통 성수동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연남동도 그렇고 이런 거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건물 싹 바꾸거든요. 이런 게 아직 건드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오히려 약간 물레동의 투자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결국에 여기에 지금 땅을 5천만 원 6천만 원대 사가지고 1억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임대료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3층 4층 5층 막 이렇게 해서 임대료 위에 층까지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임대 수요가 있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뭐 건물이 안 지어졌으니까 그런 거 하나 생기면 임대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들 수는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돈 될 것 같으면 진작에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오히려 그래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 많았던 홍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4층 5층짜리 건물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면 금방 수익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이렇게 건물들이 다 너무 1, 2층짜리다 보니까 이걸 건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레동은 그냥 투자 메리트,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긴 했습니다. 옆에가 이제 재개발된다라고 했을 때도 입주까지 10년 가까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10년 보고 내가 여기 투자를 들어온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좀 내가 물레동에서 뭐 직접 사용 목적이 있거나 그래도 평당가를 좀 적절하게만 잘 들어간다고 하면 가격 자체가 사실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투자하는 거는 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청장님께서 이쪽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도 개발되고 발전되고 주상복합 들어오고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빠른 곳 중에 하나가 여기일 거기 때문에 그래도 물레동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영등포에서 요즘에 그래도 제일 메리트 있는 상권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냥 상권을 한번 이용해 보시고 또 지금처럼 추운 겨울철에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는데 봄 되고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사람들 더 많이 모일 것 같은 상권이니까 한 번쯤 눈여겨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레동 아직도 탄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물레동 사과 같은 경우도 좀 더 발전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